이 선생입니다. TAT2급 기출문제 테마학습, 우리 거래자료 입력을 함께 학습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테마는 급여와 4대 보험에 관련된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실습 들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급여 지급 유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겁니다.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을 보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바로 내용을 볼게요. 자, 일단 평가 문제부터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순서는 항상 AT는 요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예, 이렇게. 그래서 평가 문제 먼저 읽어보고 자료 설명 읽고 그 다음에 증빙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내용들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지급 항목을 통합하여 회계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뭐 지급 항목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통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 항목은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고, 생산부 정의수 사원. 자, 생산부 사원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하면 우리가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도 한번 뒤에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가불금은 주임종 단기 채권에 계상되어 있다. 가불금이 2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다가 되어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불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0만 원. 자,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종업원 통장 이체에다가 되어 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4월 30일 하고 여기 이제 차인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보통예금 되겠는데 요 금액만큼이 그대로 보통예금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교재를 그대로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바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이 이렇게 존재할 경우에 가운데를 분계선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차변이 되고요. 오른쪽이 대변이 됩니다. 사실 이건 FAT 1급이나 2급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그렇고 차인 지급액은 대부분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보통 예금이 되는 거고 공제 항목이 다른 게 없으면 예수금인데요. 요렇게는 지금 현재 예수금이 되고요. 네. 가불금이 있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은 주임종이 되는 거죠. 주임종 단기 채권.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분계를 조금 큰 화면에서 판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급여, 이제 임금이죠. 임금 제조경비 쪽 504번이죠. 자, 그리고 이게 220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수금을 먼저 할게요. 예수금은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을 20만 원 제외하고, 그러니까 공제기가 지금 37만 8,750원인데 가불금을 빼고 나면 17만 8,750원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주 임원 종업원 줄여서 주임종이라고 할게요. 주임종은 2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요건 거래처를 거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가 거래처를 걸라고 지금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요거는 거래처를 정희수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불금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얼마 가불했는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이건 꼭 거셔야 됩니다. 보통 예금이 이제 나머지 금액이 되는데 182만 1,250원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래처가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을 하고 뒤에서 이론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는 4월 30일이죠. 차변에 504번 임금, 그다음에 금액은 220만 원. 자, 대변에 예수금은 17만 8,750원. 나머지가 주임종이죠. 주주 임원. 주임이라 한번 쳐볼까요? 안 나오죠. 예. 예, 나와요. 주 하니까 주임종. 단기 채권. 그 다음에 정희수 사원 이름 쳐주셔야 되고요. 20만 원이었죠. 나머지가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었죠. 우리은행. 예, 그래서 181, 250.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분계가 좀 기니까 여러분들 입력한 거랑 한번 매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비교를. 자, 그 다음에 이론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린다 했었죠. 뭐 별거 아닌데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임금이 있고요. 급여에 관련돼서는 그 다음에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잡급이 있죠. 뭐 상여야 어차피 예, 크게 관계는 없는데 500번대 800번대가 임금의 경우에 어떤 경우 임금이라고 하냐면요. 생산 활동에 직접 그러니까 종사하는 예, 예, 증사하는 자 이렇게 할게요. 예, 이런 경우 임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으로 말하면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생산직
현장직 사무원들, 현장직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라 표현하는 게 맞고요. 이건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현장도 실제로 건설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장장님이나 공장 경비 아저씨나 또는 뭐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들 이런 분들은 임금이라고 안 하고요. 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번 대에도 급여가 있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다음에 생산 활동에 당연히 직접 종사를 안 하시는 분, 간접적으로 주로 정신적, 육체적 노동 말고 정신적 노동을 하시는 분, 직접 종사를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사무직 또는 관리직, 사원, 직원, 임직원, 이렇게 할게요. 그냥 관리직이라는 표현으로 다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작급은요, 일용직, 시간제 또는 뭐 1급제, 일당제, 일용직은 뭐 일당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일용직도 이제 기간이 있는 일용직이 있기 때문에 시간제 또는 일당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급제라는 표현도 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20회 보성물산이 되겠는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지급 항목은 급여라고 이렇게 통합해서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이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위에 보시면 영업팀 김종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가불금은 주임종 단기 채권, 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서 싸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역시 뭐 똑같습니다. 갈라야 될 포인트가 가운데가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의 가운데죠. 이게 분계선이고, 요게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급여. 그 다음에 가불금, 요게 이제 주임종으로 보시면 되겠고, 주임종. 그 다음에 이제 공제계에서 요걸 뺀 나머지 있죠. 요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78만 8천 원에서 50만 원 빼니까 요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 요게 예수금인데요. 예수금은 28만 8천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차인지급액, 요게 바로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요. 또 여기 이제 11월 30일 날 날짜도 나와 있고요. 또 찾으신 금액 국민은행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분계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급여죠.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801번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고요. 335만원. 자, 다음에 보통예금. 보통예금보다는 예수금을 먼저 할까요? 예수금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금. 자, 예수금은 28만 8천 원이죠. 자, 다음에 주임종 단기채권. 주임종이라고 할게요. 얘는 50만 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보통예금. 요 금액이 256만 2천 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임종 단기채권에 대한 거래처가 김종학이다.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가 보통예금도 국민은행이었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날짜 11월 30일 가주시고요. 차변의 급여 335만 원이죠. 대변의 예수금, 요거는 아까 우리 28만 8천 원이라고 계산했죠. 나머지가 주임종 단기채권, 이것도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김종학. 그 다음에 5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가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가 국민은행이죠. 네, 256만 2천 원.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테마는 4대 보험 테마입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풀어 드리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국민연금 납부일의 거래자료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AT 시험에서도 종종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조금, 그쵸, 결정 통보서가 나올 줄 몰랐죠. 보통 영수증이 나오죠. FAT 시험에서는.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 근무 중인 정지영과 본사 관리부에서 근무 중인 강영훈. 500분대, 800분대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이라는 거죠. 45만 4,500원 이게 나갔어요. 5월 9일 날 국민은행 보통예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뭐 다른 건 됐고요. 사용자 부담금하고 근로자 기여금이 이제 반반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서 그냥 각각 합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문제에서 지금 정지영이 생산직이었고 강영훈이 이제 관리직,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 기여금, 사용자 부담금 요게 이제 500번대, 517번 세금과 공과, 요게 817번 세금과 공과 요거라는 게 일단 특징이고요. 요거 전체 금액을 예수금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54번 예수금 254번.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 전체 합계 금액인 요 합계 금액을 보통예금으로다가 납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보고 이제 가를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보통예금 나간 것부터 좀 어려울 때는요. 돈 나간 것부터 먼저 하시면 됩니다. 보통예금이 45만 4,500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뭐부터 할까요? 그 사용자 부담금이 먼저 있죠. 자, 세금과 공과 줄여 세금이라 할게요. 세금과 공과 제주경비 쪽 여기 56,250원. 그 다음에 역시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그대로 보시면 돼요. 사용자 부담금 쪽을 보시면 됩니다. 17만 1,000원. 자,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여기는 이 합계 금액 있죠. 이 합계 금액이 22만 7,250원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예수금이죠. 예수금이 역시 같은 금액 22만 7,250원. 반반 부담이기 때문에 50대 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래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거래처가 국민은행이었죠. 예수금은 거래처를 걸지 않는데 실무에서는 거래처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래처를 우리 시험에서 공식적으로 걸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뭐 ERP 쓰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모 코드를 써서 국민연금 예수금, 뭐 건강보험 예수금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 TAT 1급까지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세분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수정산업이고요. 자, 날짜는 5월 9일이 되겠습니다. 대변부터 가죠. 보통예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자, 국민은행. 그리고 45만 4,500원. 차변에 자, 세금과 공과금.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56,250원. 그 다음에 역시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이죠. 17만 1,000원. 나머지가 예수금 해서 22만 7,25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분기에는 쭉 한번 보세요. 그리고 뭐 설마 TAT 2급 정도 했는데 차변 대변 중에서 어떤 거 먼저 입력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신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변이 작은 것부터 먼저 입력해요. 그래서 대차 평균 프로그램이 대차 평균을 맞춰주기 때문에 뭐 차변이 하나고 대변이 3개다 그러면 차변부터 입력하고요. 예를 들어 뭐 대변이 하나고 차변이 지금처럼 3개다 그러면 대변부터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수가 작은 것부터 먼저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론 정리 내용 한번 훑어드린다 했죠. 4대 보험과 원천 징수에 관련된 이론 정리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죠. 회사 근로자. 날라갔어요. 다시. 자, 회사와 근로자. 자, 일단 근로자는 개정 과목이 사실 다 예수금이에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뭔가 회사가 거두면 일단 다 예수금이라는 거. 근데 회사는 비용 처리를 하긴 하는데 비용 처리를 하긴 하는데 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항목이 있죠. 일단 소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부분들이 보통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이 있어요. 자, 일단 실무용 정리가 있고 시험용 정리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비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율은 이렇게 이걸 따져드릴까요? 일단은 소득세는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사가 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0%예요. 근로자가 모두 100% 본인 부담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걸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대신 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50% 그리고 종업원이 역시 50%를 납부를 하게 되고요.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보험도 역시 똑같습니다. 예, 똑같이 50% 이렇게 가고요. 역시 종업원도 50%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따지면 사업이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요. 실무적으로 잠깐만 얘기 드리고 시험용으로 다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용안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사업, 직능개발이라고 하죠. 직업능력개발사업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실업급여 부분만 50%씩 종업원하고 부담을 하고요. 예, 종업원. 예.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은 100% 부담입니다.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도 100% 부담이에요. 종업원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도 사실 종업원은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100%가 다 사업주 부담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요거는 이제 다 여기까지는 다 예수금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뭐 이 부분은 처리할 게 없죠. 네, 처리할 게 없어요. 다 예수금이라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 예수금.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통 문제에서 요걸 주어져요. 실무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무실마다 다르고 뭐 특성이 좀 다 다른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거랑 그쵸? 아이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실업급여 여기까지가 복리후생비예요. 예. 제가 이제 실무자였을 때도 그렇게 처리했고, 그다음에 100% 부담은 이것도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이제 보험료라고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실무적인 부분이고 자격증 시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고용안정 사업을 출제를 안 해요. 실업급여 사업만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봐서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 현재 보험료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T 시험에서 FAT 1급에서 FAT 2급에서 보험료를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렇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드린 이 화면이 시험용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체적으로 보여드렸던 건 실무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대 보험 테마도 다 완료를 했고요. 급여 및 4대 보험 테마를 다 완료했습니다. 자, 일단 뭐 실무적인 얘기도 좀 해드렸지만 AT 자격증 시험 자체가 실무 중심의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무 사례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창의성을 좀 부여해서 출제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른 테마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